죽기 전에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는 소문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배가 통통한 것이 미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사람들의 몸에서 종종 강한 냄새가 나는 곳. 더욱 믿기 어려운 사실은 한 남자가 2명의 혈연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방글라데시에서만 존재하는 15가지 미친 듯이 독특한 것들로 초대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각 이야기들은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것들이니 잠시도 눈을 떼지 마세요. 번호 13. 집단 남편.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믿기 힘들겠지만 그들은 어머니와 딸이 같은 남자와 결혼하는 개념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결심하면 가족의 딸도 동시에 새로 결혼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삼각관계에서 일어난 수많은 웃기고 슬픈 이야기들이 펼쳐졌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만디 부족에서 결혼을 강제로 당한 소녀들은 이 전통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만디 부족에서는 재혼을 원하는 과부가 고인의 가족에서 남자를 선택해야만 가문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재혼을 위해 선택하는 남자는 종종 자신들보다 훨씬 어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들은 자신의 딸 중 한 명을 2번째 신부로 제공하여 결혼에 포함되도록 하고 그 소녀가 성인이 되면 부부 관계와 출산까지 이어집니다. 모두가 이것이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정부의 개입 없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번호 12. 물고기 냄새. 방글라데시의 거리에서 항상 바다 바람을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물고기 시장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시장은 방글라데시 경제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글라데시는 바다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어부들이 해안과 강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카에서는 바다와 직접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다양한 신선한 해산물을 구할 수 있는 카르완 바자르와 같은 중요한 물고기 시장이 있습니다. 코르크스 바자르와 치타군과 같은 해안 지역에도 어부들이 물고기와 해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가져오는 번화한 물고기 시장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다양한 해산물에는 물고기, 새우, 게, 조개 및 여러 해양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거래는 종종 경매를 통해 이루어지며 흥정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방글라데시의 해산물은 또한 전 세계 많은 나라로 수출되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번호 11. 묘지 선박. 만약 여러분이 이 거대한 배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다면 오늘 그 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선박들의 대부분은 방글라데시 치타공에 위치한 소나가치라는 묘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선박 묘지 중 하나입니다. 실버겐지 강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수백 척의 큰 선박과 작은 선박들이 버려지고 폐기용으로 팔립니다. 어떤 배들은 사업 운영이 중단된 후 여기에서 떠나며 이곳은 이 선박들의 무덤이 됩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마치 세상의 끝을 보는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땅은 항상 진흙투성이이며 노동자들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합니다. 치타공의 묘지 선박은 20km에 걸쳐있는 해변과 시타쿤다의 조수 평야에 걸쳐 있습니다. 이곳은 수십 개의 선박 해체 작업장과 여러 제철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치타공에는 매년 약 200척의 대형 선박이 도착하며 이는 세계에서 폐기되는 선박의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모든 배들은 해체되어 금속 자재가 회수되고 제철소로 보내져 재활용됩니다. 번호 10. 통통한 배는 아름답다. 미인 대회의 여성 미의 기준이 잘록한 허리와 곡선적인 몸매를 특징으로 하며 허리 라인이 벌처럼 가느다란 모습인 것과 대조적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아름다운 여성은 통통하고 잘 둥글게 나온 몸매를 가진 여성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굴곡 있는 몸매는 따뜻함, 여성스러움, 건강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미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신감과 건강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데 있어 자유와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몸매와 아름다움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은 평화롭고 다문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통통한 배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그것들을 비판하거나 조롱하지 마세요. 방글라데시에서는 그것이 엄격한 금기입니다. 번호 9. 버튼 없는 엘리베이터. 세계 최대의 맹그로브 숲을 뒤로하고 이제는 다카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엘리베이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과장하지 않습니다. 다카 외의 어느 곳에서도 버튼을 누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습니다. 다카의 엘리베이터에서는
층 선택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각 엘리베이터의 버튼 옆에 직원이 앉아 있어 층수를 말하면 직원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직원이 엘리베이터에서 층을 선택해주는 방식은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간편한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보여줍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에 직원이 함께 있으면 사용자와 직원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의 기회도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승객들은 직원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한자리를 차지하므로 항상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번호 8. 남성 접수원. 방글라데시에서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여성 접수원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모든 접수원이 남성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일했던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접수원이 항상 남성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건강한 젊은 남성이 물, 과일, 과자 등을 들고 와 손님에게 대접하며 이후 테이블 위에 차전을 정리합니다. 관리자들은 비서와 접수원을 부르기 위한 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식당처럼 방글라데시에서는 이 역할이 오직 남성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들은 접수 업무가 결단력, 전문성, 그리고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요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은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회사들이 접수와 같은 직업에서 성역할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직업시장의 수요와 직장에서의 성다양성 및 평등에 대한 인식에 의해 촉진되고 있습니다. 번호 7. 무서운 인구 밀도. 방글라데시로 가기 전에 시골 지역에서도 극도로 혼잡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글라데시는 1제곱킬로미터당 약 1000명이 살고 있어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나라로 전통을 자랑합니다. 1.34%의 인구 성장률을 보이며 방글라데시는 매년 180만 명에서 200만 명의 아이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상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인구는 2051년까지 거의 2억 2200만 명에 이를 것이며 2081년까지 2억 5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인구 구조는 가임기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인구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현재 방글라데시 인구의 35% 이상이 15세 이하로 이는 가임기에 진입할 준비가 된 대규모 노동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비율은 1991년 20.8%에서 2007년 23.3%로 점차 증가해 왔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예상 비율은 40.8%이며 2021년까지 약 48%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인구 밀도, 낮은 결혼 연령, 많은 가임기 여성, 모자 보건 문제, 증가하는 도시화, 빈곤, 질병, 이것들은 방글라데시가 직면한 일련의 도전 과제들입니다. 번호 6. 비건 파라다이스. 수천 마리의 가축을 희생제물로 도살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에 대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지만 이 땅은 비건 파라다이스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가축은 주로 에이트 알 에드하 축제 때 도살되며 연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거의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연중 내내 쌀과 다양한 채소로 만든 맛있는 비건 요리의 천국입니다. 향신료는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특히 카르완 바자르 시장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전통적인 식사는 독특합니다. 아침 8시에 불린 쌀이나 팽창된 쌀로 시작, 오후 2시에는 잘게 썬 재료로 천천히 끓인 주요 식사, 저녁은 우유와 쌀로 이루어집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는 순수한 차, 라임물, 과일 주스, 상쾌한 나시, 그리고 맛있는 사탕수수 주스입니다. 여기 음식은 정말 매력적이며 한 번쯤은 이곳을 방문하여 경험해보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번호 5. 세계 최대의 맹그로브 숲. 이 나라의 인간 관련 문제들을 제쳐두고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야생지 중 하나인 순다르반 맹그로브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순다르반은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국경 사이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맹그로브 숲으로 홍수와 폭풍으로부터 수백만 명의 주민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면적은 1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순다르반 맹그로브 숲은 겐지스, 브라마푸트라, 메그나 강이 합류하는 곳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벵골만과 가까워서 순다르반은 지속적으로 해수 침투의 영향을 받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지형적 특징을 가진 맹그로브 환경을 만듭니다. 이 지역에는 갯벌, 모래톱, 조수해로, 늪, 맹그로브, 침소숲 등 다양한 지형이 존재합니다.
이 맹그로브 숲의 생태계는 매우 다양하여 풍부한 식물군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종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지만 주변 주민들에게는 많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곳은 453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290종의 조류, 120종의 어류, 42종의 포유류, 35종의 파충류, 8종의 양서류가 포함됩니다. 이곳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경험이 풍부한 가이드를 동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은 정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버 4. 어뉴주얼 보더 위드 인디아. 국가의 영토가 침범할 수 없고 교환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현실 세계에서는 두 나라가 영토와 인구를 서로 교환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그 나라들은 바로 인도와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와 인도 간의 국경은 그 독특하고 특이한 특징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특별한 점은 인클레이브라는 지역들입니다. 이는 한 나라의 땅이 다른 나라의 영토에 둘러싸인 구역을 의미합니다.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경우 서로의 영토 안에 각국의 땅이 존재하는 인클레이브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클레이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한 나라에 속해 있지만 다른 나라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복잡한 법적, 행정적 문제를 겪었습니다. 2015년 두 나라는 인클레이브와 섬을 교환하는 협정을 체결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교환 과정은 두 나라의 국경과 관련된 기이하고 복잡한 사례를 해결했지만 교환된 지역에서 토지 소유권과 시민권을 정하는 데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번호 3. 릭샤의 수도. 다카. 수도에 발을 들여놓으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토바이나 자동차와 달리 이 도시에서 릭샤가 주요 교통수단이라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하루에 약 40만 대의 릭샤가 운행되는 다카는 세계에서 릭샤의 수도로 불릴만 합니다. 이 교통수단은 1938년에 방글라데시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이 나라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카에서 릭샤는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 관광객들은 도시의 거의 모든 구석에서 이를 탈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택시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보다 릭샤가 훨씬 더 편리하다고 선호합니다. 릭샤는 좁은 골목과 좁은 도로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 릭샤들은 종종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 눈에 띕니다. 덮개는 접을 수 있어 다른 많은 나라와는 달리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전통적인 직물인 로이를 입은 남성들이 운전합니다. 이러한 릭샤를 타보세요. 그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번호 2. 최고 아동 신부의 수. 유니세프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시아에는 약 2억 9천만 명의 아동 신부가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총 아동 신부의 4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중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 신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대부분의 젊은 남성들이 18세 이상의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꺼려하며 이를 너무 나이가 많다고 여기고 아동 결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여러 지역에서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결혼은 소녀들에게 여러 건강 문제를 초래하며 이는 아직 신체가 발달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는 것, 가정폭력, 그리고 빈곤의 위험 증가 등을 포함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소녀들은 결혼율이 2배 높습니다. 하지만 빈곤, 전통, 그리고 딸들이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하는 마음은 많은 부모들이 딸을 일찍 결혼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그들은 딸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결혼한 소녀가 더 안전하다는 생각은 많은 부모들이 공유하는 감정입니다. 넘버 1. 플로팅 베지터블 팜스. 우리는 보통 채소가 흙에서 자란다고 생각하지만 방글라데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채소가 강 한가운데서 자랍니다. 방글라데시 남부의 피로즈푸르 지방에서는 사람맨 이 아마존 우림에서 유입된 수생식물인 워터 하이아신스를 이용해 만든 배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 식물은 염수 침투에 강하고 부력이 뛰어나며 풍부하여 이상적인 재료가 됩니다. 이 전통적인 수생식물 기반의 배 만들기 기술은 델타 지역 사람들에 의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기후변화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 고대 방법은 발전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워터 하이아신스로 배를 만드는 전통 기술인 답 또는 떠있는 정원은 농민들이 심각한 홍수가 발생해도 생계를 위협받을 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합니다. 물에서 자란 채소가 어떤 맛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떠있는 채소 농장들의 사진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아름다움의 역설, 사회의 어두운 구석,
그리고 독특한 문화적 특색까지 방글라데시는 탐험할 가치가 있는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셨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삶, 문화, 여행에 대해 새롭게 배워보세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